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하고 처음 찍는 동영상인가요? 자, 이제부터는 중원 계곡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연수리 시대였고요. 이제는 6개월 살이 끝내고 다시 1년 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 이제 가면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좋은 게 여기 왔는데 참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편안한 거는 그 심해 장소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식탁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그 다음 밖에 또 이렇게 불멍할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디를 가든 이렇게 따뜻한 곳이 저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있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 얘기를 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좀 착잡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교사란 직업이 사실 굉장히 힘든 직업에도 불구하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교사가 3주체잖아요. 교육 3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자리가 없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교사가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이런 노예적인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학생 인권 조례가 되어지면서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시작했고 그것은 어쩌면 너무 늦은 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의 부작용이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아직도 학생 조례는 더 보충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들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교사들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사로서 이 땅에 서야 된다라면은 사명의식, 소명의식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태의연하다. 뭐 30대 후배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자기 밥그릇에 유해가 해가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입장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의견이 많이 다를지 모르나 제가 30 넘게 교육을 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소신은 단 하나였어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안는 것이 사랑이지 그 아이의 장점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냥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의 그 단점도 껴안는 게 사랑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정말로 힘든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100번 해도 안 바뀌는 아이가 있어요. 100번이 뭐예요? 할 때마다 안 바뀌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도 교사는 마음에 어떤 그 촛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어제보다 좋아졌네. 어제보다 달라졌어. 저 녀석 정말 발전하고 있는 걸 하고 제 스스로 암시를 넣고 또 그 아이의 조금만 달라졌어도 감동해주고 어머 너 그런 면 있었구나 선생님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정으로 그 아이를 자꾸 관심 가져주고 그 다음에 함께 해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든 아이도 마음을 주게 돼요. 그 아이 자체가. 그 아이가 이제 마음을 주게 되면 교육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공권력이 투입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되게 멘붕이라고 그래야 되나 되게 아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밖에 안 된 6학년 아이가 10분을 난동을 부렸지만 그 전에도 난동을 부리고 선생님한테 해를 가했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사 직업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견뎌내야 되는 게 그거 보호받을 때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그렇게 되기까지 두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조금만 들어주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있는 아이라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의 방치 그리고 어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는 그 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안아줄 데가 어디냐면 학교 이거 그러니까 보육기관이 되겠죠. 교육기관, 학교 그리고 유치원에서 잘 보육되어졌어야 되고 근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결국 6학년 선생님께서 덤태기를 쓰시는 이런 케이스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런 힘든 과정이 그 아이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안아서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야지 그 아이는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고삐를 풀게 되어져서 아이가 이제 다시 13살 아이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정의 골이 막힐 대로 막히고 정서적으로 뭐가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 아이 같은 경우. 그런데 경찰이 와서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는 정말 세상을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난 경찰은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사선에서 좀 해결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아이 그래봤자 1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1년이고 이제 10월이니까 불과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무리 힘든 아이라도 좀 품어주셔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13살은 13살밖에 아니에요. 그 아이를 품어주고 안아줘도 8살은 8살밖에 아니잖아요. 지혜를 발휘해서 아이에게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한두 개만 해줘도 아이들은 감동하거든요. 아주 좋아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를 필요하는 아이들이 그 반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내보내고 친구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좋은 부모 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보호받고 또 원하는 거 다 했지만 누구누구는 아마도 집이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부모님께서 힘들게 벌으셔야 돼서 그 힘듦을 아마 우리 누구에게 풀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반이 되었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저 친구를 정말로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선생님처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그 도움을 요청해서 서로 다 같이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6학년 2반 우리 가족이니까 더불어 함께 해보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니까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고 그 다음 네가 해결하려면 해결해줘도 좋지만 무리하긴 하지만 똑같은 나이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그렇게 제가 교사생활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하고는 부딪힌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딪혔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좀 부족하구나. 좀 더 공부를 해야지. 좀 더 연구를 해야지. 저 녀석이 좋아하는 거가 뭔지 알아봐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선생으로 살 거라면 좀 행복한 선생,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선생, 그리고 개성이 듬뿍 묻어나는 선생님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만날 때 일신의일신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